이번 시간에는 학교와의 관계 형성 및 운영의 방향성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학교와 학교협동조합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미래 사회의 교육 모델인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다뤄볼 내용은, 학습 내용은 학교 구성원과의 상호 협력,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학교협동조합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사회의 교육 모델로서의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와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독립된 법인 사업체이긴 하지만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에는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행정실 직원들, 그리고 선생님들, 교직원, 모든 교직원들 이렇게 다 학교의 관리자를 그 영역 안에 많은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학부모회는 이제 그 학부모회에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신 학부모들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교 협동조합에도 가입하고 학부모회도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학부모회만 가입을 하고 학교 협동조합에는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회에 학교 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제대로 알리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이 학교협동조합 이런 일들이 다 큰 범주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그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이론을 가진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인데요. 그런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학교협동조합인 것을 이 학교 관리자나 학부모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회적 경제는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람 중심의 경제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돈 아니면 무슨 그 이외의 것들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협동조합의 최대 고객은 바로 학교고 학생이고 교직원이고 학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기관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요? 참 이상적인 말인데 서로 협력하고 또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선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맺음을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활동입니다. 그렇지만 학교협동조합은 또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안에 관계 맺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 학교의 관리자, 그리고 학부모회,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다 같이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학교협동조합과 학교 관리자,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행정실과의 관계 맺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학부모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는 운영위원회, 이런 학교 안에 학부모를 위한 기구의 그 임원들과 관계 맺음도 중요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교협동조합과 관리자, 학부모회, 이 3주체의 협의체로 운영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협동조합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상호 협력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알아볼까요?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과의 유대감을 증진하는 활동,
그리고 학부모와 운영위원회 임원과의 소통하는 방법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 활동은 거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협동조합 설명회를 해서 학교협동조합 이런 교육적인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리고요. 조합에 관련된 행사나 캠페인 등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같은 분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마련할 수도 있고요. 사회적 경제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를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서 열띤 토론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리고 생각도 나눔으로써 서로 가지고 있던 어떤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담장을 허물고 서로 교류하는 그런 좋은 경험의 장이 되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방안입니다. 네, 퀴즈를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독립법인으로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회 등과의 관계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어떨까요? 틀립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회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기본이 돼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학교협동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합 운영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 넣기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사항을 다시 한번 퀴즈 형태로 작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학교협동조합의 무엇과 맞게 운영 방향을 잡고 정관에 있는 사업에 무엇과 무엇을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 아래 보기가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들어갈 말들을 잠시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같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립 목적과 맞게 정관에 있는 사업의 종류와 그 유형이 무엇인지 학교협동조합의 그 정관에 있는 사업을 잘 염두에 두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운영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협동조합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이면서 무엇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자, 무엇이었죠? 퀴즈로도 다시 보시면 자, 결사체이면서 사업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교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바로 무엇이다?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리고 운영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하나의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인데요. 여기 중간에 조직에서 결사체면서 사업체라는 것은 색깔을 달리해서 더 눈에 보이게 해놨는데요. 목적도 보시면 경제적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도 있고 조합원은 구성원이면서 이용자입니다. 그리고 운영의 원칙도 평등한 원칙, 공정한 원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 바로 이중적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운영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조직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퀴즈를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교협동조합은 사업체이면서 뭐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린 내용이라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사체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비행기의 날개와 같이 사업체와 결사체의 특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협동조합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협동조합은.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해당 구분의 영역에서 중요한 특성만을 이렇게 포인트로 잡아서 설명을 한 표입니다. 법인격이고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리고 설립은 교육부의 인가를 받고요. 그리고 사업은 공익사업의 40% 이상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사적이긴 이익이 아니라 공익적인 사업으로 주 사업이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으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영공시 반드시 해야 하고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건데 자기 자본의 3배, 자본금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수익이 나면요. 그때부터는 잉여금의 30% 이상을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서 여러 번 강조드렸죠. 배당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이 어려워서 청산이 될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국고 등으로 귀속이 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감독은 필요시에 담당 기관의 그 관리 감독을 받는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임을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40% 이상을 반드시 주사업의 40% 이상은 공익적인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한 학교협동조합 정관의 일부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학교는 여기 1번, 2번, 3번 의 사업을 주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민주 시민 교육 사업,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학생과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는 사업을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조 사업의 종류에 이 조항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학교협동조합 아니면 어느 지역의 학교협동조합이 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이제 아는 만큼 보이니까 행여라도 이제 그런 보실 일이 있다면은 눈여겨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은 거의 모든 부분을 공익사업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업으로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40%를 훨씬 상회하는 조건으로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은 비영리로 운영이 되고요. 경영 공시 그리고 정관을 통해서 다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학교협동조합의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익 창출을 위한 영리사업 증대, 2번 민주시민 교육사업, 3번 교육환경 개선사업, 4번 학생 및 조합원 복리 증진 사업. 이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수익 창출을 위한 영리 사업을 증대하면 안 되겠죠. 학교협동조합은 엄연히 비영리 법인이고 공익적인 사업을 주사업의 40% 이상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영리 사업만 증대하게 어떤 기획을 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미래사회 교육 그 흐름과 요즘의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에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사회 교육은 작년에 이어서 2020년, 2021년 글로벌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굉장한 변화를 겪었죠. 기술, 과학은 급속도로 발전되고 또 가속화되어서 정말 이제는 100세, 120세 인간 수명도 연장이 되고 굉장한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인간의 어떤 그 감성, 인간성, 휴먼 터치와 그리고 공감 능력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팬데믹을 겪은 우리 인류의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휴먼 터치와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 태도를 어떤 그런 인간성, 인성적인 부분과 또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어떤 배움을 내가 이룰 것인가. 개인들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살리고, 그리고 그 강점을 반영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공동체에 기부 또는 참여 형태로 운영에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협동조합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팬데믹을 겪은 후에 인류는 어떻게 보면은 예전과는 다르지만 느슨한 형태로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공통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면 나의 강점을 찾고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은 인류의 어떤 욕구가 하나의 교육 형태로 담긴다면 그 이상적인 모델이 바로 학교 협동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인재의 역량이 무엇이 필요하길래 학교협동조합과 이렇게 결부시킬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두 번째로 봅니다.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인류는 엄청난 파도가 왔죠. 환경이라는 이슈, 그리고 우리가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그런 큰 위기의 순간에 인류는 다음 단계를 위해서 어떤 행보를 취해야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고심들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때 이제는 단순 암기와 경쟁을 통해서 진로를 개척하는 것보다는 인류가 앞으로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를 부담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도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협동조합이 이 문제 해결 능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이 학교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나 아니면은 어떤 인문학적인 고찰이 어느 영역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조합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학생들이 그거를 인식을 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학교협동조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하지? 재활용은 왜 안 되지? 학교 폭력은 어떻게 풀지? 이런 식으로 학교 협동조합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인식을 하는 그 태도를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협업하는 능력. 이거는 학교 협동조합에서 가장 제1의 태도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요. 첫 번째 이제 왼편에 있는 건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데이터를 읽어내는 그 능력이 미래의 시대에는 정말 필수가 된다고 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이라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꼭 1번 학교협동조합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두 개의 중요한 역량은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꼭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역량의 조건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학교협동조합의 역할은 바로 교육적 가치, 사회 경제적 가치, 그리고 이제는 학교가 마을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지적, 또 지적뿐만 아니라 인성적, 모든 교육 환경, 문화적인 측면에서 학교가 마을과 연계된 어떤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교육적 가치인데요. 학교협동조합은 민주시민 교육 그 자질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요. 창업,
기업가 정신을 한편으로는 또 교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나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내가 만약에 창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테스트 베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교협동조합입니다. 그런 것을 해본 학생들은 당연히 창업과 기업가 정신을 잘 갖춘 그런 성인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교육 자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나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그런 역량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 조합원들도 다 함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학교협동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엄연한 경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학교협동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을과 연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해서 공유 경제, 이제는 앞으로는 서로 공유하고 렌탈하는 그런 모든 그런 비즈니스가 앞으로의 경제의 흐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하게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어떤 미래 교육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볼 때 학교협동조합의 역할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와의 관계 형성 그리고 운영의 방향성을 제안한 후에 미래의 사회에는 어떤 교육이 펼쳐지는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와의 관계 형성. 그래서 학교 구성원들과 상호 협력과 어떤 그런 돈독한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형성을 해야 하는지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합 운영의 방향성.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지, 그 운영 방향,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독특하게 학교협동조합만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중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미래사회의 교육,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역할, 미래 시대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미래의 사회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다 조목조목 짚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이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비전을 갖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교와의 관계 형성도 중요하지만 학교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과 지향해야 되는 그 방향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리고 결국은 교육하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학교협동조합의 제일 중요한 하도입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를 키우고 미래 사회를 주도할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학교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좋은 교육 모델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런 강의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와의 관계 형성 및 운영의 방향성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